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바라 목독바입니다. 규제 완화 이후에 그 수혜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곳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분양 성적을 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 자체가 굉장히 파괴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일단 기존의 중도금을 끌어올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분양단지에서 분양가가 어떤 수위에 있든지 간에 일단은 중도금 대출로 계약을 완성할 수 있는 세팅값을 확실하게 설정하도록 자금 유동성 부분을 해제해 줬습니다. 모든 분양단지에 대해서 가격 접근성이 가능해진 거죠. 이것만 해도 큰 거죠. 심지어 전매 제한까지 대폭 완화를 해서 기본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일종의 퇴로를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실거주 의무까지 폐지 수순에 들어가면서 모든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전세를 줄 수 있는 일종의 갭 투자가 다시 가능해질 수 있는 수순까지 오도록 문을 열어놓은 거죠. 물론 이 세 가지 완화 정책은 공통적인 결코 풀기 어려운 단단한 고리에 묶여 있기는 합니다. 바로 금리 문제죠. 이게 벽에 박힌 모처럼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어서 최근 완화된 규제를 움직여서 기존에 완전히 죽어있던 거래 양상을 다시 활발하게 넓혀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도 한데 오히려 꿈쩍도 하지 않는 고금리는 이런 새로운 시도를 그대로 2022년 부동산 하락장이라는 원점에 묶어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하늘의 별처럼 규제 완화가 쏟아진다 해도 일단 분양을 내놓는 신축 아파트가 특히 대출이 완화된다, 규제가 해제된다, 온 세상 모든 유인책을 동원해서 잠들어 있는 수요층을 흔들어 깨운다 해도 결국 잔뜩 높여놓은 분양가로 뒤통수를 치게 되면 머리가 깨지는 건 실수요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누가 이런 사실이 명명백백 눈에 보이는데 호구가 돼서 멱살을 잡히려고 하겠습니까? 2022년 분명한 집값 하락장의 선행학습, 이거 실수요층에게는 엄청난 현장학습이 된 겁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여서는 뼈도 못 추린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분양시장은 이런 분위기를 기본 깔고 있다는 걸 사업 주체가 인지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규제가 풀렸으니 모든 게 풀리게 될 거란 막연한 흥행 완판 기대는 그냥 스스로가 쓰는 무협지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이런 예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어제 본격적인 청약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규제 이후에 시동을 걸게 된 분양단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분양 성적을 기록하게 될 것인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었던 곳이었죠. 심지어 세대수도 3,000세대 가까운 2,886세대, DLENC 그리고 코오롱건설이 컨소시움으로 참여를 한 일타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이거 확실한 규제 완화 시점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분양이기 때문에 성공 예감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 지금 고금리 상황에선 모든 분양은 어떤 마케팅을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화려하게 해도 원점은 분양가입니다. 그동안 하락장을 경험한 실수요층이 1년간 칼을 갈고 또 갈았던 그렇게 나를 예민하게 세워서 찔러 넣어야 할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얘기죠. 분양가가 나름 이해가 가고 올 수 있는 공급과 수요가 가격 측면에서 서로 유연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 신축 아파트, 이런 상생의 가격 벨트 라인이 형성이 되면 좋은데 만약 여기서 삐끗 오차값이 발생, 분양가가 기준선을 넘게 되면 바로 손절해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그만큼 요즘 수요는 공급에 대해서 강력한 가격 저항선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양에서의 실익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 이제 조금만 밀려도 실익은커녕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자칫 영끌이라는 말로 매도당할 수 있는 벼랑급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처럼 공급 쪽에서 설정한 가격이 무지막지해도 수요층이 어쩔 수 없이 매수 타임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진입을 해도 남는 게 전리품 천지 아니었습니까? 시세 차익이 확실했죠. 그러니 로또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늘 공급은 갑이고 수요는 을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작년 한 해 봄에서 겨울로 직행하는 것처럼 여름과 가을이 삭제당하고 바로 집값 빙하기로 직행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공급이 분양가로 수요를 때려잡는 시대가 아니라 거꾸로 수요가 분양가 때문에 공급을 때려잡는 정말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된 거죠. 이렇게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분양가 기준은 최종적으로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법전보다 더 신성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제 특별공급 접수에 나선 평촌 센텀퍼스트 분양 성적은 지금의 상황을 팩트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특공은 전체 627세대 모집이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공양,
도합달랑 83명만 지원을 했네요. 이거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죠. 다자녀는 원래 특정 수요층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리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냥 갯벌 수준이죠. 횡한 느낌마저 들고요. 특별 공급의 꽃이라 부를 수 있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거의 모든 평형에서 미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84A에서만 간신히 배정 세대수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생애 최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신혼부부 특공보다는 낫네. 36 타입, 59C 타입, 84A에서만 정족수를 채우게 됐네요. 물론 아직 1순위 접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공급이 이렇게 나락 분위기인데 1순위인들 얼마나 분위기 반전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왜 이럴까요? 모델하우스 분위기는 그냥 모델하우스 뚜껑을 날릴 기세였습니다. 3일 동안 2만 5천 명이 방문. 액면 그대로 보자면 분양 완판을 넘어서 흥행이었죠.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특별 공급은 완전히 참패 수준의 결과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볼 것도 없이 분양가 때문이죠. 59제곱이 8억 선, 72제곱 10억, 그리고 84제곱 10억 후반입니다. 이거 강동 헤리티지 자이보다 59제곱 가격이 비싼 거 아닙니까? 정말 분양가만 딱 봐도 그냥 가격 접근성 자체가 너무 벽이 높다는 생각이 들죠. 심지어 이 분양가는 주변 신축 아파트값 대비 1억이 비싼 분양가예요. 평촌 더샵 아이파크 84제곱이 9억을 찍고 있죠. 더더덜도 말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억 싼 게 아니라 1억이 비싼 거야. 그러니 누가 여기에 머리를 디밀 수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의왕 쪽 집값 하락세는 경기권에서 탑을 찍을 정도로 가파르게 식어가고 있는데 아니 인도원자이가 분양가 문제로 골머리를 그렇게 앓았다는 사실을 보고도 이런 분양가를 내놓네요. 그러니 전혀 배팅할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미래 가치를 강조해서 동탄 인덕원선이 혹의 사거리역이 개통이 된다 해도 이 호재만 볼 수는 없죠. 금정역의 GTX-C가 개통된다 해도 분양가가 이런 유인력을 다 깎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특별공급 경쟁률 0.13대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규제 완화 수혜단지라는 말은 이제 모든 분양단지에서 어떤 분양가로 수요층에 접근하느냐로 그 말이 무지개를 띄우는 말이 될지 아니면 흙비 내리는 말이 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공을 키우는 시간에 인내가 필요한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2886세대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 접수 인원이 딸랑 83명이 나왔습니다. 규제 완화 이후에 접수를 받은 분양단지인데 분양 참사가 일어났네요. 이젠 더욱 범위를 좁혀서 생각할 시기입니다. 확실한 스스로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두드리면서 가는 가장 안전한 내 집으로 가는 돌다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